네, 안녕하십니까. 혁명이 20일 정책위 의장 지용범입니다. 녹화를 할 것 같아서 좀 더 젠틀한 옷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황 대표는 저보다 나이가 적지만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죠. 왜 존경하느냐.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직하고 또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여야 후보들 보면 입만 국가를 위한다고 그러지 실제로는 국가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집단들의 대표일 뿐이죠.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정직하지도 못하고 애국심이나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나온 사람들 뿐이죠. 지금 우리나라 집 없는 사람이 60%라고 하는데 저는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0%가 더 늘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집을 값을 잡는답시고 그 정부가 실효성 없는 공급 증대 수역 대책을 남발해서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황장수의 서민 포퓰리즘 1조에 나오는 국가가 700만 원 이하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피부에 와 닿는데 10%에 해당되는 고소득자한테는 상당히 데미지가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손해보면서까지 수용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민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과 행복이 없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결혼한 사람도 출산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외손주가 둘이나 있지만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좋아하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한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건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민 포퓰리즘 15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가 집 없는 사람한테 국가 직접 나서서 공급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 번 황 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자유주의 시기의 경제 정책은 이미 물 건너갔죠. 정부가 적절히 관여를 해서 집값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경제 중에서 중요한 게 청년 및 중장년층 일자리가 지금 없는데 저도 장년층에 들어갑니다만은 저도 계속 소득이 창출돼야 먹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과거에 모 그룹의 대표에서 사장까지 했었지만서도 저는 아직도 제가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제가 이럴진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돈을 많이 벌어놓고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집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결혼시키고 나니까 저한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거 관련해서 서포 15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깥에 나간 기업들이 리쇼어링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리쇼어링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뻔히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는 민노총이라는 특수 정치 깡패 집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다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만 높이고 있죠. 그다음에 땅값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바깥으로 다 나가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가서 수십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회사를 오게끔 만들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갖다가 척결해야 그 기업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 일자리, 장년들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또 저성장 시대 아닙니까?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되는데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서 서포 15조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성장 시대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라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그때는 제가 대기업 한 5군데를 갖다가 골라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참 지금보다 소득은 낮았지만은 소득 낮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자리는 많아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었죠. 근데 지금 뭡니까? 스카이 대학 나와도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러고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갖다가 만들려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방과후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요양케어 요원들 갖다가 수십만 명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국가가 현재 그 급여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100만 원이나 150만 원, 200만 원을 갖다가 보조를 해서 먹고 살게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밖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그 평균 급여를 보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간에 있는 것이. 그럼 그 정도 가지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고물가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서포 15조에서 얘기하는 고물가를 안정적인 물가 안정으로 만들어서 200~300만 원 수준의 급여 가지고도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이 상당히 담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담합을 없애야 된다는 거. 그걸 서포 15조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했지만 두서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황장수의 서포 15조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집 없는 사람들을 700만 원 이하 원가주택 아파트를 갖다 공급한다는 게 제일 큰 테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고 그래서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라든가 외교 안보 쪽이 또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